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의겸 의원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유감 표명 외에는 정식적인 사과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 네. 자, 진정성이 좀 없는 김의겸 의원의 유감 표명이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 변호사님? 일단 한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사과가 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동안 김의겸 의원이 반복적으로 허위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고 이랬다라고 이제 한 장관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가짜라고 거의 다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났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심지어 제기한 사건이고 이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이제 틀었던 사건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그러니까 한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 장관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본인이 사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이 과연 내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 김의겸 의원이 허위 뉴스를 다시는 만들지 않고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장관이 강경한 태도를 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과거 김의겸 의원도 대변인 시절에 자신이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을 밝혀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 그 대변인 시절에 야당 의원이 합리적으로 제기한 부분을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 이 얘기했는데 본인은 협업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더 탐사와 협업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업을 했는지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왜 내로남불 정당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정당이 되었냐.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과거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 유감은 듣는 저희들이 지금도 유감이 있는 겁니다. 유감은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유감은 사과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뭘 잘못했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꼼꼼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국민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그동안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정말 이건 반성하는구나 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폭로만 하면 지금 사타수 무안타예요. 병살타도 많이 쳤어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감독이 좀 다음 경기를 내보내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의겸 의원의 저런 약간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저는 과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저게 적절한가 그리고 정말 사과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민주당 그 내부에서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거나 응당의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청와대 대변인 그 시절까지 갈 것도 없이 작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나서서 기치를 들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고 네.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별게 아닙니다. 가짜뉴스, 그다음에 오보, 허위보도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완전 1년 만에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가짜보도, 허위보도, 뭐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향해서 국감장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곽상도 의원을 비판했던 것, 작년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김의겸 의원은 정말로 얼굴이 부끄러워서 저는 당대변직을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조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큰 리스크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 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주장을 막는 법의 원칙이 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내로남불 횡행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금반언의 원칙이 기본이 되는 이 금반언의 원칙이 정치권에서는 유독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한 뭐 법으로 어떻게 처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유권자들이 표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이 지금 제기했던 그 의혹 때문에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에 직면을 했고 야권 내에서도 사실은 의원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대변인직만큼은 이번에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뭐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당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사과는 원래 깨끗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사과의 조건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사과도 아니에요. 구두 사과가 아니고 그냥 글로 썼던데 본인이 깨끗이 사과하는 게 맞고요. 여탐사의 그 제보를 받고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급작하게, 이게 좀 약간 선정적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강성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대변인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신경민 전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의겸 의원이 이번 사건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대변인직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우리 평론가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청와대 대변인 때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다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정당과 어떤 자기의 조직에서 조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본인의 의정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차이가 있고 물론 부메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직은 사퇴하고 당분간 자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그 첼리스트의 진술로 이제 상황은 완전 반전됐습니다. 첼리스트의 등장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첼리스트의 그 주장 이후로 묵비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묵비권을 요청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첼리스트 측 변호인에게 묵비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변호사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묵비권 행사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의혹을 더 키우는 게 되고 그 첼리스트 A씨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절을 하긴 했다.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입 다물어 달라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첼리스트가 이 의혹을 또 변호사 입장을 통해서 얘기를 쭉 한다면 이건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건 아닐 거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에 거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요. 일단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인데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가지 못한 것은 본인도 불안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일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변호사와 얘기를 했고 변호사가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걸어 나오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기 때문에 더 탐사 측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첼리스트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덮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